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와 소방청 인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소방청 간부와 건축사 대표, 브로커 등 14명이 기소됐습니다. 개방 20주년을 맞은 성남대가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엔 성남대가 첫 민간인 투숙객도 맞이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산불 중 술자리 논란이 중형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과 악의적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전국 최초의 놀이교육 지원센터가 청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흙놀이, 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 충주 수안보에서 버스가 전복돼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들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인 충주시 수안보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분쯤 이스라엘 국적 여행객 33명과 운전자 등 35명이 탄 버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가이드,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 12명 등 모두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경북 경주에서 출발해 숙소인 수안보 파크호텔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접수되자 소방당국은 소방과 구급차량 30여 대와 대원 8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상자들은 건국대학교병원과 충주의료원, 중앙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등으로 각각 이송됐는데요. 목격자들은 버스가 수안보의 한 호텔 앞 경사로를 오르던 중 멈췄다가 뒤로 밀리면서 옆으로 쓰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 수안보 사고 현장에서 CJB 박원입니다.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와 소방청 인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비리에 가담한 전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와 대학 교수, 건축사 대표, 브로커 등 1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검찰은 지난 2020년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을 밀어주는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소방청 기획조정관과 소방정책국장이던 A 전 소방청장과 B 전 차장은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에게 내부 문건을 유출했습니다. 또 컨소시엄과 유착된 소방위 CC를 소방청 TF팀에 파견했고 CC는 입찰 공고문 초안을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업체 측에 포섭된 대학 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고득점을 주는 등 낙찰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B 전 차장과 C 소방위는 컨소시엄 브로커의 정치적 인맥으로 승진을 약속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정보를 부당 입수해 낙찰받은 컨소시엄에겐 40억 원가량의 계약금이 전달됐고 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찰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B 전 차장의 승진을 둘러싼 인사 비리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D 전 소방청장은 B 전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D 전 청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 씨에게 B 전 차장의 인사검증 문제 해결을 청탁했고 2020년 학위 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B 전 차장은 다음 해 승진했습니다. D 전 청장은 또 퇴임 후 지인이 연루된 화재 조사 내용을 유출하는 대가로 1,600만 원 상당의 렌트 차량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전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입찰 비리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또 다른 소방청장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까지 포착하여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의 수사 끝에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와 전 청와대 행정관, 대학 교수, 브로커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종 인사, 청탁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요. 최고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승진 등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도구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전국 최고 수준인 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분지 형태의 지형과 낮은 풍속을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산업단지 등의 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고 도심 철도를 구축하는 등 교통 관련 정책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징계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꽃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따르면 경고나 사과 등 징계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미지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앞서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박지원 도의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시작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개방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관람에 그쳤던 청남대 본관동은 첫 민간 투숙객도 맞이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남대 본관 1층에 자리한 손님방입니다. 총 5개로 이곳의 벽지와 집기류 등 모든 것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7일 청남대가 첫 민간인 투숙객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숙객은 총 10명, 문희면 수몰민과 독립운동 유족 등 시군 추천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각종 규제로 제한이 많았던 청남대가 개방 20년 만에 낮과 밤이 열린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에게 먼저 투숙 기회를 주다가 7월부터는 전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청남대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전 국민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내년까지 청남대 안에 교육문화원을 건립해 최대 22개인 본관 투숙 공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665면의 주차 공간은 1,300여 개로 2배가량 늘리고 주차 예약제도 폐지해 주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영춘제와 재즈토닉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는 성수기엔 월요일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청남대에 와서 그 모든 걸 체험하고 느끼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청남대가 충북으로 소유 관리권이 이관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 4월 17일.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는 이제 진정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제천 산불 중 술자리 논란의 쟁점이 술을 몇 잔 마셨냐로 옮겨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도내 시민단체들도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과 악의적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는 쪽으로 갈려 진영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친일파 발언을 문제 삼아 김영환 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던 도내 진보 시민단체들이 제천 산불 중 술자리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지사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부끄러운 술판 도지사는 사퇴하라! 산불 와중에 술자리에 참석하고 노래를 부른 김 지사는 지사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청의 해명도 오락가락한다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를 친일 도지사, 술판 도지사, 식물 도지사로까지 지칭하며 진정한 사과가 없을 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중단하고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드러 대변인실이 아닌 얼굴을 드러내고 진실로 사죄하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 뒤 열린 충북 자유민주 시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는 사실을 호도하는 악의적 선동 정치를 그만두라며 김 지사를 엄호했습니다. 도정 발목 잡기에 매달리는 선동 정치 중단하라! 김 지사가 충주 청년 간담회에 참석할 때는 주불이 잡히고 진화가 되는 중이었다며 200여 명이 생명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 달여간 진행된 친일 선동에 이어 또 하나의 도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과 교감하기 위한 청년 간담회를 도지사를 위한 음주 가무 행사로 폄훼한 것은 야당이 청년의 아픔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동 정치에 빠져 김영환 도지사의 도정을 위한 노력에 발목 잡고 흠집 내기에만 집중한다면 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충청북도는 일부 언론과 20잔 술판을 주장한 박진희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박 의원은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도정 불안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고 하죠. 요즘 아이들에게 신나게 노는 법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주에 문을 연 놀이교육지원센터인데요.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밧줄과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현재는 폐교된 대소원 초등학교의 이 넓은 운동장은 4개의 테마 공간으로 나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실증나지 않을 갖가지 놀이기구가 가득합니다. 집에서 놀 때는 막 심심하고 동생이랑 싸우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노니까 진짜 즐거워요. 그리고 재밌고요. 행복해요.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놀이교육지원센터와 학부모 성장지원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연면적 4,00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모두 9개의 실내 놀이공간과 4가지 테마의 실외 놀이시설, 6개의 학부모 연수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9월 준공돼 약 6개월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틀을 다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놀이 지원 교육과 학부모 성장을 통해서 공교육이 더 행복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흙놀이, 메이커놀이, 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학교나 개인, 가족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성장지원센터는 북카페와 디지털 교육 등 학부모의 힐링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미호강 보호를 위해 오늘 미호강 맑은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화 지사 등 70여 명은 미호강 작천부에서 수지를 점검하고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하며 수자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석의 상임위원장 자리가 원래 민주당 몫인 만큼 되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자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20명으로 재편되면서 청주시 옛 본관 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사임한 4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기사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재개층 높이를 급 하강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엘리베이터 잔고장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아이들이라도 탔으면 어쩔 뻔했나 등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산불 당시 김영환 지사의 술자리 참석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격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몇 잔을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다라며 비판을 쏟아내는가 하면 이제는 지친다, 한두 잔 정도 주민들이 권하면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음주량 진실 공방에 대해 피로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착공했다는 기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애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데크를 더 크게 설계해달라며 접근성에 대해 제안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변의 진리인가요? 라며 나무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기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을 경찰이 추돌을 유도해 멈춰 세웠다는 기사에 누리꾼들은 해외 뉴스인 줄 알았다, 경찰의 위기 대처 멋져요 등 경찰관들의 발빠른 대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에 추진 중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관련 부처 인허가 협의를 모두 마치고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에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2018년에 선정된 국가산단 후보지 7개 가운데 가장 먼저 승인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2029년 준공 목표로 5,126억 원을 투입해 2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주 기업도시의 특장차 보조 동력원인 수소 파워팩 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8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61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파워팩은 전기를 자체 생성하는 발전기로 건설기계와 특수장비 등 시장에서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청주는 하락하고 세종은 상승하는 추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1% 하락하며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10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0.07% 오르며 4주 연속 상승 전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청주 지역은 이달 들어 4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 일정에 돌입해 이들 단지의 분양 성적표에 따라 시장 흐름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 제약이 오송 3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첫 기업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김영환 지사와 서정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 제3국가산단의 첫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 바이오 의약품 부문 매출액 증가로 추가 생산 물량에 대비하기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오송 3국가산단은 현재 농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청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5년간 17억여 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 체계와 공공급식,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거리 공연, 이른바 버스킹에 참여할 공연자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합니다. 자격은 대중, 전통, 클래식 등 모든 예술 분야로 다음 달 중 16개 팀을 선발해 성안길과 문희문화재단지, 소나무길 등에서 연말까지 공연 장소를 제공합니다. 보훈군은 중부지방산림청과 국립등산학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국립등산학교를 중심으로 속리산 일대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훈군은 2025년까지 보훈군 속리산면에 중부권 국립등산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네, 김영환 지사의 산불 중 술자리 논란이 진영 갈등으로 번지며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냈던 사과와 해명의 메시지가 도민들의 실망감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았던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도정 계획이 있어도 동력이 생기기 어려울 겁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얻는 신중한 선택과 행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